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50회차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역시 J리그, K리그, K1, K2 다 나오는 짬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1부에 잡서를 좀 넣어가 좀 길어졌는데 2부는 최대한 짧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부 2부 네, 2부입니다. 맛지다, 간바, 포항, 대전, 서울, 이랜드, 괴렌이라고 부릅니다. 전남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선 간바, 오사카와 대전, 전남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와 대전, 전남. 이번 회차에는 두 번 연속 2월 됐는데 특별한 사고 치는 팀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1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회차에는 솔직히 K리그보다 J리그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J리그가 현재 일본이 갑자기 막 기온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평시 기온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선수들이 적응하는데 좀 힘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온이라는 게 선수들의 운동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날씨가 어떠냐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일본 원래 이 삿포로 이쪽 삿포로 이 북해도랑 그리고 이제 반토의 북쪽 니가타 센다 이쪽은 원래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북쪽이랑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날씨가 중요한 거는 이게 관도 도쿄가 있는 이 동쪽이랑 이제 간사이 이 서쪽 요쪽이 이제 오사카 간사이거든요. 예. 요 서쪽 요쪽이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주말에는 이거보다 더 오를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러지 않으면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이 열도배에 갇혀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더울 거예요. 우리 쪽에 이제 풀리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감싸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온에 의해 가지고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일단 요건 넘어가고 마치다 젤비아랑 빗셀 고베의 경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빗셀 고베의 최근 그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빗셀 고베가 1등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경기력을 보면 10경기 기준으로 고베가 엄청난 성적을 거뒀어요. 아니, 이거 먼저 전체 보면 고베가 10경기 기준으로 1등입니다. 5경기 기준으로 이거 이따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나와버렸네. 1등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경기 기준으로 1등입니다. 15경기 기준으로도 1등. 최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적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라와가 좀 많이 쳐졌죠. 우라와가 지금 더위를 먹었어요.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몰라. 요런 마찌다가 최근에 또 엄청 강하고요. 한 경기에 2골 이상 집어넣고 있다는 엄청난. 교토가 또 최근에 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서 이제 고베랑 이제 마찌다 두 팀의 경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찌다 제비야는 승격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상위권에 머무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요. 마찌다 제비야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마찌다 제비야는 게임 회사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 회사가 마찌다 제비야의 구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유럽식으로 구단을 운영하려는 구단주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브로다고 감독이 진짜 이분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 고등학교 팀 맡던 사람이 프로팀을 맡아가지고 단번에 이 2부를 깨고 1부에 올라가가지고 상위권을 차지해버리니까, 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고등학교 감독이었어요. 고등학교 감독이었는데, 마치다 제비야라는 팀이 2023년부터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2부를 깨고 1부로 올라와가지고 상위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감독이 된 지 몇 년이지? 한 3년? 3, 4, 5, 3년 차. 3년 차입니다. 3년 차. 엄청나죠. 예,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돌풍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유럽 축구에서도 그렇고, 유럽 축구에서는 진짜 거의 볼 수가 없는, 예, 그런 거고, 국내 축구도 그렇고, 뭐, 진짜, 이게 가능해? 하는 정도, 솔직히 고등학교 축구랑 대학교 축구랑 프로 축구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전혀 다른,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랑 프로 축구는 전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을 못 느끼게 하는 감독이 신기한 감독입니다. 그렇다는 거고. 최근 성적이 좋다. 팀 프로필을 비교해서 보면 역시 뭐 빗세고베가 압도적이고요. 성적 10경기 흐름을 봐도 빗세고베가 압도적이고, 상대 전적을 봐도 빗세고베가 맞지다 3경기밖에 없지만, 근데 뭐 고베가 뭐 여유롭게 이기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한 끗 승부였고요. 전술적으로 보면 이 두 팀의 경기는 이제 세트피스, 그래서 좋은 세트피스 득점을 해내는 팀이 이기는, 예, 그런 게 됐습니다. 마치다가 원정에서 강했지만 원정 경기가 강하지만 홈에서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 홈 경기이기도 해가지고 빗세고베 쪽을 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뭐 빗세고베 뭐 점유와 압박의 뭐 그런 이제 강팀으로서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마치다 젤비아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4-4-2 블록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하고 빠른 다이렉트 패스, 역습을 이용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축구를 하는데, 최근에는 물이 올랐어요, 또. 예. 선수를 좀 팔았거든요? 선수를 팔았는데, 또 거기를 메꿔냈습니다. 감독이. 예.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제 오세훈이 조금 요즘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빗세고베는 무토가 좀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예측을 보면 빗세고베가 리그 선두의 저력과 강한 세트피스 능력을 앞서 근소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치다의 최근 성적과 견고한 수비가 변수지만 핵심 공격수의 부재는 뼈가 아프죠. 그러나 최근 마치다의 이 미친 듯한 경기력을 보고 저는 1대1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무승부를 마치다 홈승은 힘들 것 같아. 마치다가 홈에서 의외로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승부를 보는데, 두 팀의 뭐 거의 한 끗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승을 가고 싶으면 이제 빗세고베에 가는 게 맞죠. 그렇다는 거고, 다음 경기는 이제 포항이랑 광주 경기입니다. 포항이랑 광주 경기도 위에 두 팀 경기랑 비슷하게, 물론 뭐 우승하는 팀과 경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두 팀이 경쟁을 하는데요. 5등이랑 6등이죠. 예, 역대 전적을 보면 포항이 좋습니다. 예, 포항이 좋은데 광주가 또 의외로 포항이랑 승부가 됐어요. 예, 승부가 됐고 삐까삐까합니다. 두 팀이 의외로 삐까삐까해요. 두 팀이 쓰는 돈 차이는 넘사벽일 건데 삐까삐까합니다. 이거는 뭐 이정효 감독의 능력이죠. 최근 5경기 흐름은 포항이 좀 좋고 광주가 좀 많이 안 좋아요. 포항이 좋고 광주가 많이 안 좋다. 박태하 감독은 이제 횡팩 스펙패스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전방을 좀 많이 압박하는 스타일. 최근 3백 전술도 많이 도입을 하는 수비 라인 안정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합류한 게 크죠. 네. 광주는요, 이정효 감독의 정효볼로 없는 선수들로 이게 감독의 전술로 메꿉니다. 예. 아주 세세한 전술로 메꾸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전술을 쓰는 게 있네요. 뭐 어떤 선수 말로는 뭐
호흡까지 알려준다는 그런 정도로, 이정효 감독의 그 전술은 솔직히 현재 K리그에서 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북 포획보다 저는 이정효의 전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포획이 광주를 가지고 이정효만큼 성적 못 내요. 근데 이정효가 전북을 지어주면요, 그만큼 성적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능력 차이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 전적을 보면 이 두 팀의 경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느 팀이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러지? 혈전이었고요. 뭐, 한끗 승부였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참 예측하기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20패 다 넣고 싶어요. 20패 다 넣고 싶은데. 왜냐면, 근데 이게 뭐 큰 판이 아니기 때문에. 큰 판. 요번 회차까지 이월되고 만약에 이게 뭐 4번 다 이월되고 마지막 회차라면 20패 그냥 할 겁니다. 안전빵.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최근에 전술적인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싶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서울 이랜드 괴렌과 화성 FC 경기입니다. 이게 왜 괴렌이냐면 서울 이랜드 34득점, 33실점. 33실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위권. 그 득점력은 또 상위권에 딱 걸치는, 위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상위권에 딱 걸치는, 5 상중하로 나오면 상위권 끄트머리, 말단, 걸치는 득점력. 실점은 또 하위권에 딱 걸치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이런 괴상한 성적을 내니까 괴렌이라고 부릅니다. 괴렌. 홈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사람다운 성적을 내는데 최근에 엄청 까먹었죠. 화성FC는 홈 원정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 전적을 봐야 돼요. 최근 전적 화성FC가 10경기 기준으로 보면 4승 2무 4패 9득점 17점입니다. 화성FC가. 차두리 감독이 팀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는데 엄청 잘해가지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독으로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몇 년 더 이 정도 능력치를 보여주면 아버지를 뛰어넘는 감독이 될 가능성이 큰 감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준이 다른 공격력이죠. 일단 서울 이랜드는 가브리엘, 아이데일, 에울레르 이 세 선수의 특히 에울레르가 중심이죠. 에울레르가 중심인데 가브리엘과 아이데일 양 여기에다 까리우스까지 됐는데 까리우스는 부상으로 아웃됐는데도 지금 이랜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잘하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30분 뛰었죠. 30분 뛰었는데 진짜 아까워요. 걔까지 있었으면 아마 후반기 막판에 이랜드의 공격력은 K2 리그 최고가 됐을 겁니다. 수비가 안 되는 걸 공격력으로 커버하면서 완전 다 씹어먹었을 건데 그게 안 되게 커요. 크다는 거고 수준이 다른 공격력이고 결정력 부족의 골감음이라는 거 문제고요. 하지만 저번 경기에는 화성 FC의 수비가 먹혔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가 먹혔다는 걸 볼 수 있고 두 팀의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5득점 5실점 똑같아요. 서울 이랜드는 생각보다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화성 FC는 수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창과 화성 FC의 방패의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종합적인 전력 홈 이점을 고려할 때 서울 이랜드 우회가 점쳐집니다. 이 경기를 서울 이랜드를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강력한 홈 공격력으로 화석의 고실적인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파고들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 화성FC가 지난 맞대결에서 보여주는 투지와 개선된 최근 수비 조직력을 선보인다면 예상 밖의 접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성의 승리 가능성은 저도 높게 보질 않아요. 하지만 화성이 지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해가지고요. 이렇게 6경기를 분석해 봤고요. 최근에 이 큰 이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생각하면 요 패도 한번 생각해 볼 것도 하지만 서울 이랜드의 워낙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녹여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71.3%가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7.3%로 한번 가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2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부 분석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는 회원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저는 프로토 소설가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